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2021년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굉장히 아끼는 친구 녀석이 운전할 때 운전만 해라, 위험하게, 왜 그러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얘는 정말 나를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구나, 익히 알고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단전에서부터 기쁜 웃음이 터져나오는군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저한테 찍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를 위해 변명을 하고 그 친구에게 변명을 하자면, 제 남편이 굉장히 그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거의 부서뜨리는 분입니다. 안전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딴짓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한 7, 8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더러 유튜브를 하래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돌다리를 너무 두들기는 성격이고, 또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저한테 시켜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한테 시키는데 우리 남편은 저한테 시킵니다. 왜냐면 아드님은 말을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아드님은 우리들에게 대리만족을 절대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단순해서 잘 꼬시면 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라 그랬는데 좀 귀찮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블로그를 만드는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영상을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렇게 동영상을 잘 안 봐요. 저희 남편은 근데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엄청 소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튜브가 재밌으니까 제가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하다가 최근에 술을 끊고 시간이 남으면서 하게 된 거잖아요, 블로그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제가 대신해서 그런지 운전하면서 하는 자도 잔소리가 없어요. 위험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고, 그 운전하면서 스크린 들여다보지 말라고. 근데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버튼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는 운전만 하지 뭐 이 조그만 폰 스크린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요. 뭐 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정돼 있으니까 지가 찍으면 찍고 말면 말겠지. 근데 그러다가 몇 번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려 있어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한 30분 떠들고 딱 스탑하려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날따라 저는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멜로우스 브리지예요. 여기가 제가 지난번 블로그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토를 낸다고 그렇게 막 흥분했던 그 다리처럼 토를 내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는 길에는 안 내고요, 돌아올 때 내게 돼 있어요.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서 올 때 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를 내는 걸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일하러 가는 길에 내는 톨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를 하면 돌려받습니다. 제가 제 자동차를 가지고 제 회사에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톨은 돌려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끊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저의 지난 시간들과 오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는 술을 왜 먹었을까요? 술을 마셨을 때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풀고 싶고 잊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냥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생각하면 짜증날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술을 먹었겠죠. 근데 이 술이 스트레스 때문에 먹던 술, 또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답답해서 먹던 술, 혼자 먹던 술이 결국 저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이러다가는 파멸의 길을 가겠다 싶으니까 술을 끊었는데, 술만, 제 인생에서 술은 빠져나갔는데 저는 남아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남아있어요. 스트레스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잊어버리고 덮어놨던 문제들을 이제는 맨정신으로 고스란히 맨 얼굴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복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사람한테는 더 새록새록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더 알게 되고, 더 분석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고마웠던 사람은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에 대한 또 분석이 또 되면서 새록새록 고맙고, 또 참 내가 행복했던 그런 과거들도 왜 행복했는지 새록새록 분석이 되면서 좀 재밌어요. 좀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패닉 어택 같이 올 때도 있어요. 너무 맨정신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묻어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약간 패닉 어택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화가 나고 슬프고 열받는 일을 복기를 하다 보면은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고마웠던 사람, 내가 가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될 사람, 혹은 또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열받게 했던 경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고요. 했어요. 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과를 하려고 어저께 꽃을 사가지고 그분 일하시는 사업장으로 갔는데 어제가 정기 휴일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쓸쓸히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날 잡아서 가려고요. 매주 수요일이 정기 휴일이신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 수요일은 피해서 가면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저는 그 상처받았단 말을 되게 싫어해요.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처럼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것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화가 나게 행동을 하게 만든 데에는 분명히 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게끔 그동안 제가 용납을 했던 그게 제 잘못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남의 험담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사실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남을 험담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남의 뒷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그걸 옮기지는 않습니다. 맞장구를 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게 뭐가 문제였는가를 이번에 안 게, 나는 맞장구 안 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험담하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돼요. 그 사람은 제가 좋다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다가오는데 저는 그분에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술을 끊으면서 들더라고요. 맨정신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을 계속 남의 말을 하게 놔둠으로써 나는 동의하거나 그 맞장구 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남의 말을 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줌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규정짓고 판단했던 저는 분명히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 그때 패닉 어택이 왔어요. 되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망상 속에 살았는데 그게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속된 말로 남들이 말하는 상처받았어요에 상처를 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저께 꽃을 사가지고 갔죠. 사과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당신 험담을 해서 내가 이랬어 라고 말하면은 더 그분이 상처가 될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여기 이 동네 왔는데 마침 올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났다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너무 소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꽃 한 다발 드리고 오면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야무진 희망을 가졌었죠. 그분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분이 마음이 안 풀리셔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하여튼 큰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비열한 행위의 공범자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반성 많이 했어요.